조짐이 보인다. 아, 조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기서 도저히 이제 보수의 판단은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은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단계에 있고 그 가운데 뭐 특검은 아니지만 특감 그리고 또 뭐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요구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차별화를 하고 있는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좀 있죠. 거기에다가 희망을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적극적인 희망인지 네. 소극적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32대 32로 붙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TK에서 대구 경북에서 예. 대통령 긍정률 확 빠졌었잖아요. 맞아요. 예. 18 나왔잖아요. 예. 지금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53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건 뭐냐? 요 갭을 한번 갭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53%의 대구 경북 유권자 분들 이분들의 그분들 중에서 과연 도대체 몇 퍼센트가 대통령을 긍정하는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네. 지금 보수 성향이신 분들 국민의힘을 마지막까지 지키신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과연 지금 대통령에게 어떠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지는 지금 네.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도 있는데 이 부분도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긍정 40, 부정 49.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긍정 41, 부정 51.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8%가 한동훈 잘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3%가 이재명 잘한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지금 40대 41로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이 거의 동률에 가깝죠.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예. 그런데 이거를 지난 1월 정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네. 두 번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월에 52였습니다. 잘하고 있다. 예. 52에서 지금 40 됐으니까 12%포인트 하락된 거 빠진 예, 거죠. 예. 그래서 40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년 6월에는 32, 11월에는 31, 24년 1월에는 35, 지금은 41. 올라가고 있네요. 이재명 대표는. 묘하게 올라갔습니다. 예, 예. 지난해 11월, 즉 그러니까 한 11개월로 전에. 봤을 때 11개월 전과 대비해서 1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자당 지지자 중에서로 따지면 한동훈 지금 대표는 지난 1월 때에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아니고 비대위원장이었겠죠. 네. 그때 89%였습니다. 자당 지지자 중에서. 지금은 자당 지지자 중에서 68입니다. 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73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네. 자, 이걸 봤을 때에 동률, 즉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는 40 수준으로 조정이 됐다. 거품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네, 네. 제1야당이 힘겹게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야당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얻으니까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진 권력자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 국회 다수 의석은 다수 의석이고 정부는 또 정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자원 배분의 권한은 정부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야당은 그렇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데 그 상황 속에서 41이 됐고 자당 지지자 중에서 73이 된 거는 이거는 인상 깊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40% 선을 돌파해서 상향 돌파했다라는 거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중도 성향 그 명망가들을 좀 만난다든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뭐 좀 발언을 한다든가 네. 이렇게 행보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네. 왜냐면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요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건 연구를 해봐야 되고 한동훈 대표는 지난 1월에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정말 기라성처럼 나타났잖아요. 이때 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은 지가 불과 1월 말이니까 이거 한 달 정도 됐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의 기대감이 52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지금은 현실 속에서 대통령과의 어떤 그 마찰 이런 것들이 표면화되면서 예. 일부 하락했다. 그래서 40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최근
바닥을 확인한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 올라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TK 지역, 뭐 부산 경남 지역이 그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여론을 좀 반영해서 국회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11월 14일에 있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 때 국민의힘이 단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당론으로 이것을 가결할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에는 네. 아까 그 정당 네, 지지도. 정당 지지도 중에 국민의힘 지지도와 대통령 긍정률의 네.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통령을 떠나서 당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결과적으로. 가지가 있죠. 대통령을 떠나보내 탈당해라 이런 요구가 나오겠다 이런 거 그럴 수 보시나요? 있죠. 탈당 그러니까 요구. 국회의원이 될 때는 공천도 받아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신세를 졌으면 예. 그걸 보온성 이제 방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뭐 해주는데 뭐 영향이 있었다. 뭐 누가 아니면은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친윤계가 장악한 네. 상태에서 거기서 뭐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 보온성 뭐 방탄에 나서야 되는데 그거는 일부 그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뭘 봐야 되냐면 이제는 보궐선거하고 지방선거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자기 식솔들을 지방선거에 내야 되는데 이때 있어서 대통령 긍정률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뛰어라 이렇게 할 만하느냐라는 거를 판단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대통령 임기보다도 긴 자기 임기를 걱정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제는 그 오늘 여론조사 발표가 국민의힘이 주는 충격파가 상당히 클 걸로 보이고 이 국면에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탈당파와 그리고 순장조로 갈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친윤계 가운데 몇 명은 순장조로 나는 어쨌든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이런 그룹들이 이제 형성이 될 걸로 보이고 이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탈당파와 순장조가 어떻게 분화가 되고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의 최대 계파가 뭐였습니까? 관망파였습니다. 이 관망파 50여 명이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의 명운이 갈리게 될 거고 현재로서는 소위 친한파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상당히 미약하고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지금 이 대통령의 목소리가 공개된 이후로 한동훈 대표가 일체의 발언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판단과 입장을 정해서 그 깃발을 들고 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또 얼버무리면서 가게 될지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한동훈의 미래는 담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이 국면에서 누가 탈당하라고 첫 번째 깃발을 들 거냐. 이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참고로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국회의원을 갤럽에서 조사했는데요. 네. 예. 정청래 의원이 9%로 1등인 것 같고요. 1%가 넘는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의 강유정, 국민의힘의 주진우,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등이었습니다. 네. 예. 요거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국감 활약 국회의원. 활약했던 국회의원분들. 61명의 이제 이름이 언급이 됐는데 뜬금없는. 74%는 없거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정청래 의원이 9%로 법사위원장 활약 대단했습니다 이번에. 있나 봐요. 예. 앉으세요. 사회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 발언하세요. 뭐 이런 거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죠. 주진우 의원이 1.6 그렇게 있고 최민희 의원이 1.1 강유정 의원이 1.0 그리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4 그리고 김재원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3명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이 1.1 용해인 0.3 정혜경 진보당 0.1 활약한 의원 없음 모름 응답 거절이 74%로 가장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에 가려서 이 국감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국감에서 3주간에 있을 국감에서 명태균 의혹이 대거 폭발할 거다. 증거가 엄청 나올 거다. 뭐 김건희 여사 육성이 나올 거다. 이런 예측과 예단 보도가 쏟아졌는데
결과적으로 활약한 의원 없음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런데 좀, 갤럽이 이제 같은 조사에서 국정감사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느냐, 없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네. 2013년부터 한 6번 조사를 한 것 중에 이번 국회가 최초로 22% 그러니까 20%를 넘어서 성과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요걸로 봤을 때는 국정감사에서 그래도 아까 그 뭐 언급해주신 그 의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노력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고 있구나. 국민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국정감사에서 압도적 1위는 정청래 의원입니다. 9%로 1위를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상 뭐 이름이 다 나와 있지만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25명에 대해서는 5%, 국민의힘 의원 23명에 대해서는 4%, 조국혁신당 0.4, 뭐 아까 설명해드린 그런 정도의 내용이 나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국정 직무수행 평가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국감이 사실상 오늘로 마감이 될 걸로 보이는데 국감에 대한 평가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재하면서 현장에서 본 야당 국회의원들의 국감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기자들도 그 취재하느라 고생했지만 밤늦게까지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일하는 국회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오늘 나온 그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김건희 여사 불출석 문제를 가지고 지금 소란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는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아이고 이제는 다른 방송으로 넘어가실 시간인데 제가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죠. 이제 오마이뉴스 가셔야 되죠. 네. 이제 다음은 오마이TV로 넘어가서 김봉신 부대표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